황정엽 전 비서도 아시다시피 주체사상을 위반한 자 아닙니까? 예. 하지만 탈북하여 여기서 이제 자유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때 황정엽 씨에게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그러면 약산에게는 안 되고 황정엽한테는 된다. 이것도 한국당 주장의 일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다음에 아까 황정엽 씨하고 비교를 했지만 네. 그분은 북한 체제에서 뭐 고위직까지 누렸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와 소위 말해서 대립 갈등을 했죠. 그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 없겠죠. 그러나 그 사회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소위 말해서 이리 온 거 아닙니까? 여기 와서 북한의 실상을 이야기하고 북한의 저 체제는 안 된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서 많은 나름의 기여를 하겠다는 그 활동을 했기 때문에 평가를 받은 거죠. 근데 김원봉은 숙청당한 다음에 실종 상태 아닙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추모사를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약산과 관련된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네. 이 부분부터 짚어보시죠. 애국 앞에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다.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뭐 올해가 이제 3.1운동 100주년 해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이 통합의 메시지는 3.1운동 기념사 이후 계기가 있을 때마다 계속 강조했던 메시지죠. 그런 얘기 하셨고. 그래서 외교, 통상, 안보, 그리고 뭐 국민들의 보편적 복지 이런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익이냐 여냐 야를 떠난 국가적 국민적 가치가 담겨 있는 의제에 관해서는 여야 좌우 가릴 것 없이 나라를 사랑하는 한 마음으로 힘을 모으는 그런 통합의 정신을 가져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라고 이제 계속 원론적으로 강조해 주신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현충일을 맞이하여 일제 말기 때 좌익 독립운동가와 우익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광복궁을 창설했던 그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설명하면서 그런 정신으로 다시 애국의 길에서는 보수 진보라는 어떤 이분법적 사고가 아닌 통합의 정신으로 임했으면 좋겠다는 대통령의 원론적인 당부라고 저는 봤습니다. 네, 대통령의 추념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애국 앞에 보수 진보 없다. 말 그 자체는 뭐 훌륭한 말이죠. 뭐 트집 잡을 수 없는 말인데 이제 문제는 언행 일치 이제 이런 거고 대통령이 사실은 어제 그 말씀 하신 다음에 이미 이제 나중에 약산 뭐 김원봉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그 말씀 함으로 인해서 오늘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사회가 더 분열되고 갈등의 소용돌이가 더 커졌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정말 통합 의지가 있는지 저는 좀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대통령 취임사에도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나를 찍지 않은 국민도 우리의 국민이고 그런 분들과 정말 함께 국정 운영을 하겠다. 그런데 대통령에 이제 취임하시고 나서 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지난 2년을 돌이켜 봤을 때 대통령이 정말 통합 노력을 했는가? 인사에 있어서 대통령이 지금 쓰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이 어디 한쪽으로만 다 치우쳐 있잖아요. 그리고 소위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해도 인사에 흠결이 많이 드러나서 정말 장관으로서 하자가 크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그냥 대통령 뭐 밀어붙이고 지금까지 오셨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말씀과 행동은 너무 다른 이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도달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사실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야 얼마든지 좋은 이야기 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국민들은 그 언행이 일치하는가를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말씀하시고 나서 그 말씀에 부합하는 행동과 여러 조치가 뒤따라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약산에 관련된 이야기 해보시죠. 일제강점기 당시에 일본이 가장 두려워했던 인물로 꼽히는 김원봉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소개를 좀 해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한 이야기를 압축적으로 약산 김원봉 선생은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습니다. 일단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아니, 그래서 이제 저는 어제 오늘 한국당이 반발하는 내용을 보면서 한국당 지도부가 그 약산의 전기를 뒷부분은 안 읽으신 것 같아요. 6.25 전쟁 발발까지만 딱 읽고 약산은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를 하고 6.25 발발에 책임이 있는 자다라는 얘기만 딱 하시고 어떻게 이런 자에게 독립운동가라는 명예를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계신데 약산 선생은 이제 설명하신 것처럼
실제로 북한 사회주의 정권 수립에 기여를 했죠. 예. 사회주의 운동 갑니다. 하지만 그 뒤에 김일성 주석 체제에 반발하면서 김일성 주석으로부터 숙청을 당합니다. 58년도에. 그리고 약산 선생의 아들은 북한을 탈출하여 망명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아들이 한국에 와서 탈북 인사들과 함께 북한의 인권, 민주화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는 등 예. 약산이 북한 정권 수립에 도움을 준 그 사회주의 활동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 한국당이 그렇게 탈북 인사 중 북한의 민주화에 기여가 있다고 인정하는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의 활동과 대동소이합니다. 황장엽 전 비서도 아시다시피 주체사상을 위반한 자 아닙니까? 예. 하지만 탈북하여 여기서 이제 자유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때 황장엽 씨에게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그러면 약산에게는 안 되고 황장엽한테는 된다. 이것도 한국당 주장의 일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독립운동가의 사회주의 활동을 미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서 독립운동을 했던 그분들의 역사적 공도 역사는 엄혹하게 평가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공과 과를 다 평가하면서 공은 후손들이 이어받고 과는 과대로 비판하는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가야지 한국당처럼 약산의 사회주의 활동만 보고 이것을 대통령이 약산을 인용했다고 하여 대통령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 예. 한 발 더 나아가서 차명진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빨갱이다. 이렇게까지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역사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광복 이후의 행적을 끝까지 다 제대로 평가를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오늘 민주당 쪽에서 어떤 인물의 이 공과 과를 이야기하면서 예. 좀 객관적으로 엄정하게 평가하자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네. 그 말 자체 아까 이미 대통령이 애국 앞에 진보 보수 없다는 말씀처럼 예. 그 말 자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민주당이 그러면 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공과가 제대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근데 지금 김원봉에 대해서 정말 대통령이 왜 현충일에서 그날 현충원에서 그 말씀을 하시느냐 이거죠. 김원봉이 어떤 분입니까? 아니 나중에 1958년에 숙청당했죠. 숙청당했다는 이유로 김원봉의 소위 6.25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지고 정말 수많은 우리 민족이 대량살상의 구렁텅이에 빠졌는데 그로 인해서 북한에서 훈장 받은 분입니다. 그런 김원봉을 현충일 날 우리 호국영령이 잠든 그곳에서 그분을 칭송하면서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되고요. 예. 그분이 일제시대에 독립운동한 건 맞죠. 그러면 독립운동은 독립운동대로 평가를 하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광복 이후에 북한은 엄밀히 공산체제로 갔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남침할 때 남침을 도와서 훈장까지 받은 분이에요. 예. 그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그 위기에 빠졌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비극을 겪었습니까? 그거를 6.25 때 전사한 분들이 많은 호국영령이 계신 곳에서 그분만 또 칭송하는 그런 식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광복군에 합류했다고 해도 그분은 북한으로 월북함으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 국군에 무슨 기여를 한 게 있습니까? 국군 창설에 어떤 기여도 한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그것이 국군의 뿌리인 것처럼 이렇게 연결지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대통령의 말씀은 김원봉의 의열단이 광복군에 합류를 했고 예. 그래서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이 커졌고 그 역량이 커져서 그게 국군의 뿌리가 됐다. 네. 그러니까 김원봉이 자연스럽게 국군의 뿌리인 것처럼 이어져 갔어요. 네. 그런데 이야말로 엄정한 공과가의 평가가 아니죠. 그래서 김원봉에 대해서 대통령이 특별히 애착을 가지시는 까닭은 잘 모르겠지만 뭐 영화를 보시고 나서 또 그러셨다는 이야기도 있고 과거에 네. 또 뭐 김원봉에게 최고의 어떤 훈장을 주고 싶다고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대통령께서도 균형 감각이 있으셔야 되겠다. 게다가 어제 현충일에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당은 물론이고 바른미래당 전부 이 대통령의 말씀 이해할 수가 없다. 부적절하다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네. 오히려 대통령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 셈이 됐다. 이런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제 이 이야기를 들으실 때 아마 예상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 정치권에서 분명히 이게 논란이 될 텐데 자 당장 인연 갈등 부추긴다 비판하고 또 여당은 반박하고 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정치를 계속 싸움판으로 만들기 위해 도저히 보수 우파가 받아들일 수 없는 발언으로 야당의 분노와 비난을 유도한다는 느낌입니다. 결국 내 편, 네 편을 갈라치는 정치입니다. 김원복의 서훈 추서 논쟁이 있어왔고 날짜와 자리가 현충일, 현충원이라는 점에서 과연 적절한 언급이었나 하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메시지가 우리 역사의 통합, 우리 국민과 사회의 통합, 그것을 향한 메시지였는지 자유한국당이 억지로 생채기 내면서 분열의 메시지로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지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들어보시면 손학규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도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발언을 비판을 하고 있지만 분명히 결이 다릅니다. 네. 나경원 원내대표는 고의다,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거고 손학규 대표는 굳이 왜 그 자리에서 약사를 언급을 했을까? 사례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는 거죠. 예.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는 보수 우파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게 좀 다르거든요, 지금. 표현을 쓰셨는데 이제 어제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게 저희들이 요지만 딱 짚어보면 그거 아닙니까? 다시는 이 땅에 좌우대립으로 민족끼리 피 흘리는 불행한 역사를 재현하지 말자. 백범 김구와 김원봉이 일제에 맞서기 위해서 손을 잡았던 사례를 꺼내서 과거 우리 선현들이 일제에 맞서기 위해서 좌와 우로 양분되어 있던 독립군들이 하나로 손을 잡았던 나라를 위해서. 그런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의 우수성은 그렇게 예를 들면서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좌와 우가 애국을 위해서라면 한데 손을 모으는 그런 문화를 그런 정통을 이어가야 한다. 이게 요지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김원봉 선생을 인용했다고 하여 보수 우파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갈라치기 정치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이거는 과연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그 연설문 추념사를 꼼꼼히 다 읽어보고 대통령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를 인지하고 저렇게 반문하시는 건지 저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결국 이 이제 남북의 문제 그리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그 미국과의 그 협상의 문제 등 다 연속 속상해서 저는 한국당이 저렇게 정치적인 문제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한국당이 좌파 독재 프라임이라는 것을 전당대회부터 딱딱 걸어놓고 그 뒤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대통령의 그 연설이라든가 또는 이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어떤 이데올로기적 이분법적 사고로 해석을 해서 좀 증폭시키는 정치를 좀 과하게 하고 계신 느낌을 계속 좀 받습니다. 그 하나만 관장께 더 질문을 드리자면 그럼 손학규 대표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의원님은 좀 지적을 하셨고 이게 자리가 현충일날 꼭 6.25 남침 공로를 인정받은 사람을 언급했어야 했냐 이 부분을 이야기가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과거의 현충일 같은 경우는 6.25 당시에 피로써 우리나라를 지켰던 분들에 대한 고귀한 희생을 많이 기렸죠. 저희가 일제 때 일제 경찰 역할을 하셨던 분들도 6.25 때 피로써 나라를 지킨 헌신한 군인들 같은 경우 저희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호국영령으로 받들어 모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가 이제 임시정부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임시정부 광복군의 역사가 우리나라 국군으로 어떻게 이어졌고 좌와 우를 뛰어넘는 나라를 지키는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뜻이 우리 역사에 묻어있다라는 설명을 하신 것이지 약산 김원봉의 사회주의 활동을 미화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예를 들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결과적으로 어제 김원봉 한 분을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뭐 표현을 보면 그 뭐 미화는 아닐지 몰라도 칭송을 하고 추앙하고 찬양한 그런 뜻이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 국군의 무슨 뿌리입니까? 국군의 어떤 기여, 국군과 무관하죠. 한미동맹의 무슨 토대입니까? 한미동맹과 완전히 무관하죠. 그분이 뭐 김일성하고 소위 말해서 북한 내에서 뭐 권력투쟁을 해서 숙청을 당한 그거지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분이 기여한 게 없어요. 그렇다면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한 거 평가를 받아야죠. 그러면 북한이 주장하는 김일성도 일제시대에 독립운동했습니다. 주장하고 있잖아요. 보천보 전투다 뭐다. 그러면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한 분.
김원봉. 그분은 지금 서훈 훈장까지 주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야당에서도 그러면 김일성한테도 훈장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일제시대 그러면 초창기에 네. 소위 말해서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많이 투쟁하다가 네. 그 의지가 꺾여가지고 뭐 친일로 돌아선 분들 비난할 수도 없게 돼버렸어요. 그 같은 논리라면 이분은 김원봉은 우리가 광복될 때까지 독립을 하다가 북한 체제로 가서 소위 6.25 남침의 김일성 체제에 기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훈장까지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민족이 일제시대에 많은 정말 비극을 겪었습니다. 근데 광복 후에 북한으로 인해서 또 많은 비극을 겪었어요. 그러면 독립운동하다가 친일한 분들 그분을 비난하듯이 김원봉도 마찬가지로 비난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황장엽 씨하고 비교를 했지만 그분은 북한 체제에서 뭐 고위직까지 누렸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와 소위 말해서 대립 갈등을 했죠. 그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 없겠죠. 그러나 그 사회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소위 말해서 일이 온 거 아닙니까? 여기 와서 북한의 실상을 이야기하고 북한의 저 체제는 안 된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서 많은 나름의 기여를 하겠다는 그 활동을 했기 때문에 평가를 받은 거죠. 근데 김원봉은 숙청당한 다음에 실종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는데 어떤 기여를 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왜 현충일 날 이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고 광복절 때 항일 독립 투쟁을 할 때 뭐 광복군 이야기를 하면서 뭐 그분이 그때 그런 활동을 했다. 의열단을 이끌면서 광복군에 뭐 소위 말해서 가입을 하고 우리 광복군의 역량을 키웠다는 정도까지만 말씀하셨으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현충일에 현충원이 어디입니까?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서 6.25가 발발하고 3년의 전쟁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우리 민족이 희생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 대통령이 그분 말씀을 꺼내는 거에 그게 정말 타당합니까? 이런 생각. 아니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군의 정통성이 그 좌우의 합작으로 일제에 맞서 싸웠던 광복군의 후예의 군인이다라는 영예는 우리 군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어도 된다고 봅니다. 물론 6.25 때 좌우로 나누어서 인민과 전투를 벌였지만 우리 국군이 그 일제 경찰 또는 일본군의 잔재들의 뿌리가 아니고 우린 자랑스러운 임시정부의 광복군의 후예들이다라는 자부심을 갖는다는 건 좋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그런 의미 있는 뿌리다라는 걸 어저께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걸 약산 김원봉 선생이 김구 선생과 손잡았다는 것을 예를 들었다고 하여 군인들 폄하했다라고 생각하지는